빛나는 책무늬 207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윤영님 인사했나요?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화면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가 황윤영님 인사 안 한 것 같아. 그쵸? 네. 항상 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황윤영님 계시고요. 네. 오늘도 구의 추월 차선이에요. 구의 추월 차선 2071차 1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돈 벌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들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광고 클릭 비율을 올려서 판매 개수를 늘리는 거, 그다음에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려서 판매 개수 늘리는 거, 그다음에 단위당의 이익을 늘리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볼게요. 통제력을 갖는다는 건 멋지지 않은가? 이상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다. 나는 단위당 이익과 판매 개수라는 두 가지 변수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내가 사용한 부의 변수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위의 각 방법은 사업의 작은 부분만을 통제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결과이며 실제로 방문자 수의 최대치는 하루에 1만 2천 명이 아니라 5만에서 10만 명에 육박했다. 단위당 이익 역시 조정 가능했다. 가격을 올리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었다. 한 번은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 후 그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광고주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다. 몇 분 만에 나는 매년 지속적으로 수천 달러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 일에 투자한 시간은 거의 없었지만 결과는 계속해서 축적되었다. 최고 한계 속도는 최고 기대 수입이다. 네. 위의 예시는 어째서 나는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잘 드러낸다. 나는 무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부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나를 둘러싼 세계를 변화시켰다. 내가 전략의 일부분만 수정하고 증가시켜도 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변수를 단 1%만 증가시켜도 수천 달러 또는 새로운 람보르기니 한 대가 생길 수 있다. 당신의 부의 변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기대 수입 역시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열의에 찬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느리고 답답한 속도밖에 내지 못하는 사업 기회에 기대고 있다. 예를 들어 핫도그 카트를 끌고 길거리에 나가 핫도그를 판다고 치자. 핫도그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급속도로 증가시킬 방법은 없다.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낮은 한계치에 가로막혀 있으므로 당신의 부의 변화는 제한적이다. 하루에 몇 개의 핫도그를 팔 수 있을까? 40개? 100개?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핫도그 2만 개 팔았어.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핫도그의 사례 역시 내재 가치가 지닌 24시간이라는 장벽과 일맥상통한다. 구의 방정식에 작은 수만 대입할 수 있다면 평범함이라는 답이 나올 뿐이다.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을 이용하려면 최고 한계 속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추월차선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제한된 숫자는 부를 제한한다. 그렇죠? 제한된 숫자는 부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황윤영님 그 시어머니 댁에 가셨나 보다. 맞나요? 그런 것 같네. 그렇죠?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참 효부님들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일 또 허전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교대로 가서 또 이렇게 또 같이 또 옆에 또 같이 계셔 주시는 게 얼마나 굉장히 참 효부님이다. 그래서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또 볼게요. 부자는 자산을 만들어내고 주무른다. 자산을 만들어서 이걸 주무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자산 가치. 그죠?
해리슨 그룹이 3,000명의 500만 장자 순자산, 가치가 500만 달러에 달하는 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들 중 대부분은 일정 기간을 두고 목돈을 벌어들여 지금의 재산을 이루었다고 한다. 여기서 반복해서 언급한 가치가 있다는 단어는 목돈이다. 이들은 40년 동안 월급의 10%를 저축하지 않았다. 목돈은 자산 가치의 다른 표현이다. 게다가 이들 중 80%는 자영업자를 시작했거나 작은 회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폭발적인 성장 역시 자산 가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들 중 누구도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 놀랍다고? 그럴 것 없다. 부자들의 주요 부증식 방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값어치 있고 통제 가능한 자산, 추월 차선 부의 방정식의 두 번째 항은 자산 가치가 차지한다. 자산 가치는 당신 소유의 자산 중 시장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서행 차선의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이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극이다. 서행 차선과 인도 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사거나 판다. 자동차 보드, 전자제품, 명품, 옷, IT, 기기, 귀금속 등이 해당된다. 이 모든 자산은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치를 잃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을 사거나 판다. 사업체, 브랜드, 현금성 자산, 지적 재산, 라이선스, 발명품, 특허, 그리고 부동산이 이에 해당된다. 추월 차선 부의 방정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산 가치의 힘은 거의 무제한 수준으로 변수를 늘리는 능력에 달려 있다. 네, 부자는 자산을 만들어내고 주무른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산 가치로 부를 증식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부자들은 자산 가치를 배가하고 가치가 오른 자산을 시장에 파는 방식으로 부를 증식한다. 음, 참, 요번에 스타벅스 있잖아요. 엄청난 자산 가치를 그냥 있어도 돈을 번다. 그냥 있어도 미국의 어떤 마케팅, 스타벅스 마케팅이 이제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완전히 스타벅스 엄청나잖아요. 저는 스타벅스 컵을 여러 개를 해외에서 사온 게 있는데 저거는, 거기까지는 안 되나? 나는 깨지는 못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엄청 깨구나.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안 먹을, 뭐 먹지도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산 가치가 그냥 있는 것들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랬더니 정용진 회장님을 이렇게 보니까 계속 불려나기보다는 마이너스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손. 뭔가를 했다가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이명희 회장님, 그죠? 엄마, 이명희 회장님 아들. 근데 자산 가치를 마이너스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신념에서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자산 가치를 부로 증식시키고 자산 가치를 내 손으로 내 의식 안에서 주무를 수 있을 때까지는 한 350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의식 자체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100% 350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찾아지겠죠, 뭐 지가 뭐 알아서 듣다 보면 나와지겠죠. 뭐 그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산 가치를 배가시키고 가치가 오른 자산을 시장에 파는 방식, 그렇죠? 그 부를 증식시키는 거예요. 또 볼게요. 24세의 신라 힌트는 바이러스 등 컴퓨터 오류를 해결하는 이동 기술자가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사는 도시 내에서 사업을 운영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기술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곧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수요가 많아져 다른 도시로까지 진출했다. 몇 년 안에 신라는
27개 주의 지사를 둔 사업체의 경영자가 되었다. 그녀는 기술자에서 시스템 운영자가 되었으며, 와, 그녀의 회사는 290만 달러라는 놀라운 수익을 냈다. 그렇게 회사가 수익을 내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그리고 그중 대부분 저축한 후에 그녀는 회사를 큰 규모의 컴퓨터 생산업체에 2,400만 달러를 받고 매각했다. 그녀는 빈손으로 시작하여 남들이 알아주는 자산을 키워냈다. 자산은 바로 그녀가 만든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3천만 달러의 자산가가 된 신라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았다. 위의 이야기는 자산 가치를 이루는 두 개의 변수를 잘 설명해 준다. 자산 가치는 순이익과 곱하기 산업의 승수, 산업 승수. 네. 어떻게 산업이 잘 되느냐? 이게 이제 같이 자산 가치가 이루어지겠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입을 상승시켜서 낼 수 있다면, 레버러지가 있는 거죠. 승수의 법칙이 일어난다면, 현재 시장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산업 승수가 그 가치, 자산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의 자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업체는 그 자산의 가치를 자산의 순이익과 산업 승수의 곱으로 계산하여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소유한 제조 회사의 순이익이 10만 달러고 해당 산업의 평균 승수가 6이라면 당신의 자산 가치는 60만 달러다. 산업 승수는 경제 상황 및 산업 부문의 기복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 가능하다. 승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각 회사의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 승수는 주가 수익률, 즉 PE, 그죠? PE다 그랬어요. 한 회사의 주식이 주가 수익률의 10배 가격에 거래된다면 투자자는 그 회사를 10배 가격에 사고자 할 것이다. 주가 수익률은 규모가 작은 유한 회사든 규모가 큰 공개 기업이든 관계없이 중요하다. 당신 회사의 가치는 해당 산업 내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주가 수익률에 따라 평가된다. 예를 들어 내가 운영했던 인터넷 회사의 경우 산업 승수는 2에서 6 사이다. 임의로 4라고 치자. 그러면 내가 순이익을 증가시킬 때마다 산업체의 가치는 최소 4배, 즉 400% 증가한다. 400%다. 오늘날 금융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상품에 투자해서 400% 이익을 볼 수 있겠는가? 400%는 400% 이익을 볼 수 있는 뮤추얼 펀드가 있는가? 오늘날이 아니라 미래에도 존재하겠는가? 그야말로 당신은 놀랄 만큼 큰 돈을 벌어들이는 도구를 손에 쥔 셈이 된다. 네, 그만큼 그죠? 미래에도 존재하는지 그렇게 놀랄 만큼 큰 돈을 벌어들이는 도구를 손에 쥔 셈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이게 승수로 이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손에 쥔다면 우리는 자산 가치 있는 것을 손에 쥐었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엄청난 어, 티멜리트가 되고 5천만 장자, 억만 장자가 됐을 때 이걸 팔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그죠? 명의를 이걸 주고 팔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안 팔 것 같다. 왜? 그게 이 정도 선에서 정지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레버러지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산을 더 크게 불려나가도록 네, 할 수 있는 거는 의식 수업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미팅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간에 같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다 각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 추구하는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의도가 이쪽 이제 한쪽에서는 A, B, C가 있으면 B가 A의 의도가 뭔지를 봤을 때 그 의도의 방향성도 틀려요.
방향도 틀려요. 진짜 시작할 때 이 전체적인 의도가 무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이거 사고 체계가 다 달라서 이거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시작한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그게 받아들여져요. 온전히.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거? 그럼 나중에 속에서 저거 아닌데라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할 수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무조건 따라 한다라는 게 의견은 낼 수는 있는데, 감정적인 거나, 저거 아닌데라는 걸 가지고서 의견을 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진정한 의견을 냈을 때는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어떨까요? 화가 안 나요. 근데 진정한 의견이 아니라 내게 이게 관철돼야 돼 하는 내 사고 체계에서의 강력함이 있으면 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근데 그냥 뭐 신이 주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채택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게 꼭 있어야 돼. 라는 생각에 어떤 내 사고를 놓지 않으면 이게 사고를 놓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끊임없이 의식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서로의 우리가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도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용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지금도 뭐 공부는 하고 있지만 내려놔야 될 것도 때가 되면 또 내려지겠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증식 비율. 당신이 한 다국적 기업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이제까지 수입의 10%를 꼬박꼬박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 매년 평균 8%의 수익을 보았다. 그럴 경우 당신의 부증식 비율은 8%다. 이번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3년간 경험을 쌓은 뒤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시장 잠재적 구매자 수가 규모가 1,600만 대쯤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의료기기 제조 산업의 평균 산업 승수는 17이 넘는다. 부증식 비율 범위 내에서 당신은 17배, 즉 1700%까지 부를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당신의 부증식 비율은 1700%다. 이 예시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 사업을 시작한 후 6년이 지나 당신은 회사의 순수이익이 연간 120만, 120만 달러에 이르는 지점까지 회사를 성장시켰다. 즉, 당신은 이제 한 달에 10만 달러 순이익을 벌고 당신의 회사 자산은 약 1840만 달러에 이르는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다. 120만 달러 곱하기 17.32. 당신은 계속해서 사업을 키우고 자산 가치를 통한 부의 증대, 현금 유입을 늘리거나 소득 증대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화를 시도할 수 있다. 자산을 매각하는 거. 그래서 서행 차선과 추월 차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의 증식 방법을 비교해 보자. 만약 엔지니어 신분으로 남는다면 다음의 부 증식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내재 가치를 높이고 상사가 월급을 올려주길 희망한다. 두 번째, 회사가 당신을 자르지 않길, 그래서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 세 번째, 월급의 10%를 뮤추얼 펀드에 넣고 앞으로 40년간 8%의 수익률이 나길 희망한다. 그죠? 월급의 10%. 그러니까 이제 버는 거에 10%는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이걸 지금 선생님께서 요새는 주식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 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버는 돈은 주식 투자하고, 신랑이 버는 거는 생활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둘이 하나로 돼, 저 혼자만 같이 일을 해도 하나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잘 쪼개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6월만 지나면 조금 뭔가, 아이고,
요걸만 지나면 조금 더 숨이 트일 것 같아요. 뭔가 5월에 참 67년 양띠가 대박이 난다는데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24일부터, 오늘이 24일인가요? 오늘 24일? 오늘 24일부터 30일까지 대박이 난다는데 믿어야죠. 그냥 대박이 나겠구나 하고 믿고 있으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유튜브에 깔려 있더라고요. 67년 양띠 드디어 그동안에 어떤 막혀있던 것들이 확 트인다 그러니까 뭔가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지만 그냥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볼게요. 그다음에 반면 의료기기 회사를 설립한다면 다음에 부증식 방법이 있다. 그 의료기기를 가지고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부의 이제 첫 번째, 당신의 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 수, 즉 1,600만이라는 수치 외에는 거의 제한 조건이 없는 기대의 수입을 증가시켜 순이익을 늘린다. 두 번째, 1700%라는 산업 승수를 활용해서 자산 가치를 늘린다. 세 번째, 자산 가치를 현금화하여 서류상의 돈을 진짜 돈으로 바꾼다. 아,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일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일이 제일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아이의 의식만 높이면 다 된다. 나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장성이 크냐 마느냐 뭐 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시장성이 워낙 큰 부분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또 129개 국가인가요? 50개국에 지금 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딴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알아서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내 의식만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똑같은 30세라도 누구는 5천만 달러를 벌고 누구는 1만 3천 달러를 버는지 이해가 가는가? 추월 차선 세계에는 1700%와 수백만이라는 숫자로 게임을 하지만 서행 차선의 세계에서는 8%와 40이라는 숫자로 게임을 한다. 그죠? 추월 차선 여행자들은 통제하고 서행 차선 여행자들은 희망한다. 그냥 희망을 하는 거죠. 월급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올랐으면 좋겠구나라는 거로 희망을 하고. 근데 이제 추월 차선에 계신 분들은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또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돈에 관련된 의식도 높여야 한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근원적인 신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뿌리 신념에 대해서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만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신념 한다지만 신념이 믿고 있는 건데 부정적으로 나를 믿고 있는 거. 그죠? 부정적으로 나를 믿고 있는 6가지 중에서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있잖아요. 아, 화요일만 대구 수업만 아니면 부산 수업만 하루 쬐으면 좋겠더라고요. 거의 수요일 날 또 와야 돼가지고 서울에 왔다 갔다 갔다가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서 그래가지고 야 화요일 날 부산 수업이면 하루 그냥 영상으로 듣고 줌으로 듣고 하루 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또 갑니다. 대구 갔다가 수요일 날 다시 또 본사 또 무슨 교육이 있어가지고 네, 수요일 날 또 왔다 갑니다. 네. 어, 모든 게 의식이라서 모든 게 에너지는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거, 경험도 에너지, 내 생각도 에너지, 감정도 에너지, 느낌도 에너지, 모든 것들이 에너지라는 거. 그래서 근원적인 신념이 유전적인 거와 이성적인 거와 성공과 돈도 연결이 돼 있고 건강화도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네, 에너지를 의식의 층이 있죠. 이 의식 성장하러 하기로 해서 세상에 나왔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 자체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 내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삶의 세상 사는 계속 또 한 생 여러 생을 또 돌고 돌고 도는데도 굉장히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거는 의식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네. 또 끊임없이 나를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또 초대하시고 빠지신 분들 있으면 옆에 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